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결국 한 거잖아. 아주 좋아. 아, 그런 식으로? 괜찮다. 약간 휘었네, 근데? 지금 기울었네, 약간. 난 서소문에 처음 와본 거는 사실 그러니까 2019년도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개장했을 때 조경이 너무 좋았어. 조경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약간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보기 힘든 조경들을 많이 써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던? 외부 공간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물길인데, 우물에서부터 물이 약간 나오는 컨셉으로 시작돼가지고 퍼리미터를 따라가지고 이 물들을 계속 돌아서 맨 아래에 있는 그 엄청 큰 예배당까지 도달하는 게 내 생각에 컨셉인 것 같거든. 약간 느끼한 건축 컨셉이긴 한데 되게 좋았어. 이 정도는 떨어져야 너가 멋있게 나와. 아, 그래? 잘생겨 나온다. 기본이 돼야. 너는 서소문에 언제쯤 왔었어? 나는 한 2달 전에 왔었지, 그때. 비 올 때 왔었어. 여기를 이렇게 막 걸어 다니지 못했고, 어두울 때 왔었지. 그래서 막 빛이 막 떨어지는 그런 극적인 공간을 못 봤어, 그때. 어디야, 메인 램프가? 나 저번에 여기 한 번 와서 사실 기대했어. 이게 입구라는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여기를 한 바퀴 돌고 결국 저쪽에 이제 지하로 이렇게 완전 버티컬하게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진입을 했거든. 입구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서희루입니다. 오늘은 서소문공원에 왔습니다. 가시죠. 서소문공원은 원래는 이제 국가 행영장, 사용을 하는 그런 곳으로 쓰였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 지나면서 이제 공원으로 오픈되긴 했는데, 이 철도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었고, 지하는 뭐 주차장이나 쓰레기 처리 시설로만 이제 계속 쓰이다가,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여기가 행영장으로 쓰이면서 천주교가 죽음을 당한 거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자 해서 천주교가 맡아서 천주교를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여기가 거긴 줄 알았어. 아, 여기가 그 사람들이 많이 사진 찍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 여기가 귀 찍다가 여기는 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7.58 그리드로 이제 올라와서 그 그리드가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전시를 마주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전시실로 따로 가지 않아도 바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사실 시작이 된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이 좀 건축이랑 처음에 딱 이 마주하는 느낌? 첫 느낌이 좀 좋다. 여기 약간 처음에 왔을 때 이 위에서 밑을 바라보잖아. 근데 이 공간이 뭔지 뭔가 예상이 안 되는데,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가서 이 공간이 뭐였고 그 공간을 뭔가 마주했을 때 굉장히 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오잖아, 대충 어떤 뷰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는데, 그 공간을 상상할 수 없는 뷰인 것 같아, 여기는. 네가 말했던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대충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알면서 우리 건축에 혹은 어떤 공간에 가게 되는데, 특히 서소문 역사박물관은 이 어떤 순례길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의 시퀀스로 돌도록 좀 의도가 된 건축물이거든. 이미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볼 거라고 짐작하고 왔지만 그 공간과 공간 사이를 돌아다닐 때 극적임이 훨씬 더 고조되는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건축을 전달할 때 사진으로 전달을 하는데, 건축물은
어떤 3D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여담인데 그러니까 유명한 건축물들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를 한 상태로 이게 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진짜 많거든? 다 알고 오니까. 심지어 카페도 그걸로 다 검색하고 우리가 다 리뷰 보고 오니까. 여기 서소문 역사박물관이 사실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공 건축물에서 이 정도로 건축물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사실 좀 감동이긴 하거든. 우리 사무실에서도 공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물 하나를 만들 때 제약 같은 게 많이 걸려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 배리어 프리 디자인 인증 대상인 건물의 경우 핸드레일이 동그랗고 잡았을 때 약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 같은 게 있어. 이런 사각 핸드레일을 못했을 건데 했다든지 고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를 뭔가 재해석해가지고 이런 드로잉으로 다시 만드는 것 같거든. 이런 뭔가 세세한 부분들, 조명의 선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되게 섬세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건축 노동자들의 인력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무튼 건축적으로는 되게 한국에서 보기 힘들 만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 이제 건축 얘기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자.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이잖아. 요즘 우리가 느끼기에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의 어떤 생로병사의 단계에서 망조에 들어선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다들 이제 인스타그램이 상업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고 되게 불편하게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너무 이제 도미넌트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 맞잖아. 그래서 건축계에서도 이 인스타그램이 건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었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벽면을 등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요즘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 대표적으로 아마 커먼그라운드에서 파란색 컨테이너 박스의 텍스처가 거의 그 시초였던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서소문 문화공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었었거든. 이제 이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건축물과 공공공간을 셀카장 세트로 찍는 이 행위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인기몰이를 하는 그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급격하게 그 퀄리티가 저하된다. 그리고 건축에서의 경험은 한 개의 모멘트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그런 공간들 변화,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인스타그래머블한 건축은 어떤 한 개의 포컬 포인트에서만 그 건축을 향유하게 되니까 되게 평면적이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보통 그 인스타그램과 건축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개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고대 건축에서부터 낙수장을 지나서 현대 건축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우리가 포토제닉한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 있기 전의 건축과 인스타그램이 있기 후의 건축을 나눠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스노비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인스타그램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훨씬 도움을 준 경우라고 생각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건축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 있긴 한 것 같아. 인스타그램이 무결점의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쏟아내는데, 건축 공간의 정상성을 세팅을 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공간을 제한해 버릴 때 그
그 다양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공간이 완벽한 공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포심에서부터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공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과 그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간들은 모두 제거하고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갑자기 생겼네. 우리가 여러 개 지금 플랫폼을 계속 거쳐왔는데 일단 나는 이 플랫폼들이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SNS라는 것 자체가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 수 있고 그게 곧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야. 만드는 것들은 계속 새로운 형태, 새로운 포맷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이고 유튜브는 영상이고 틱톡은 라이브잖아. 계속 갈수록 새로운 포맷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하는 방식들이 분명 바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20대, 30대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사진들이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건데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우리가 소비되는 어떤 단편적인 건축들이 앞으로는 이런 단편적인 건축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무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그거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가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건축을 조금 더 가까이서 느끼고 그걸 유통시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건축을 소비할 수 있고 그게 엔터테인먼트화가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어폐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좋은 기회를 얻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모든 건축 컨셉을 한 개의 건물에 다 넣겠다. 좀 욕심이 보여주는 건물인 것 같아. 큰 그 예배당이랑 그 예배당이 보이드로 딱 비워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공간이나 벽돌이 커브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지점이나 물이 따라서 건물 주변을 가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근데 잘 만들었으니까 뭐 건축이 하기 싫다고 했잖아.